2024년 12월 22일 일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많게는 한 5번 정도, 5일 정도 이제 제가 봐주는 까미와 산책을 나가는데, 예전에 행운이 있었을 때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산책을 나가면 경제가 안 좋아서 연말 분위기 안 난다라는 얘기는 늘 해왔었지만, 그래도 가게라든가 이런데 상가 같은 데 가면은 크리스마스 장식들을 좀 많이 보곤 했는데, 올해는요 일단 임대 문의 해가지고 부동산 전화번호가 박혀있는 그런 빈 공실들을 많이 보게 되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트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진짜 다이소에 가야지만 볼 수 있는,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이야. 정말 대한민국 상태가 많이 안 좋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환율 1,450원 뚫었고요. 유튜버들만 신나겠네요. 그죠? 달러 환전해야 되니까.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12월 23일부터 27일까지 어찌 보면 실질적인 2024년도 마지막 한 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죠? 3,000포인트 당분간 어렵고요. 그리고 2024년도는 제가 좋아하는 코스피 밴드가 올 것이다. 그래서 2,400, 500 이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아마 그 당시 돈다방 미쓰리를 청취하신 분들은 쟤 미쳤나? 쟤 그동안 약간 쭉 들어봤더니 살짝 비관론자 같은데 진짜 그런 건가?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아마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미쓰리의 예상이 맞았고, 무엇보다 제가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작년에 했던 여러 멘트들 중에 가장 강력한 멘트, 여러분 2024년도 1월은요 2016년 1월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2024년 1월 2일 증시가 개장이 됐을 때,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됐을 때 애플의 매도 보고서가 나왔고 뉴욕 증시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전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산타랠리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한 해가 가네요. 글쎄요, 그냥 요즘은 좀 솔직한 이야기로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어요. 행운이가 올해 10월에 갔나? 작년 10월에 갔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마치 어제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너무 아득히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게 시간이 막 흘러갑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이제 한 중순부터, 올해 봄 지나고 여름 지나면서 제가 이제 마음을 다잡고 이제 일에 좀 집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계속 집중을 하고 있는 가운데 2025년이 이제 눈앞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새해에는 제가 좀 생각하고 있는 게 많습니다. 계획하고 있는 게 아니라 생각하고 있는 게 좀 많고, 무엇보다 돈을 좀 많이 벌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장 세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가을 이후로 정신줄 놓고, 물론 행운이를 보내고 이제 힘들었던 시간이긴 합니다만, 뭔가 일을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좀 만족스럽지 못했던 시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어금니 꽉 깨물고 열심히 일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2025년도는 돈다방 미쓰리와 함께 한번 잘 하나씩 풀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 12월 23일부터 27일까지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들을 점검해 봤는데, 12월 20일 금요일은요, 코스피가 31포인트 하락해서 2,404포인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장중에 2,400포인트가 이탈됐지만 어쨌든 종가 기준으로 2,400포인트를 간신히 맞춰놨고요. 금요일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했기 때문에 월요일 날은 마찬가지로 2,400을 간신히 지키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재료들이 그렇게 좀 뭐랄까요, 매력적인 이슈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올 가을 이후에 방송에서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호재가 별로 없습니다. 미국은 대선이라도 있죠. 대한민국은 호재가 별로 없습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드렸는데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은 아마 그때 제가 생각했던 그런 기분을 지금 느끼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NH투자증권이 제시한 12월 23일부터 27일까지 한 주 동안 코스피 예상 밴드 2390에서 2510포인트. 지난주에는 2400에서 2550포인트로 예상을 했는데 지난주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다운된 코스피 예상 밴드를 제시했습니다. 미쓰리 뭐가 상당이야. 하단은 10포인트밖에 안 되고 상단은 40포인트밖에 다운시키지 않았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애널리스트들이 제시하는 코스피 밴드에서 어찌 보면 2400, 2500, 2600 이렇게 딱 떨어지는 지수를 깨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코스피 하단이 어디예요? 그러면 장중에 2400은 깰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이유가 그렇게 애널리스트들은 특히 애널리스트들 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도 뭔가 딱딱 맞춰서 그거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좀 있거든요. 2600포인트가 깨지면 어떻게 해서든지 2600포인트를 지키려고 하고 2500포인트가 깨지면 어떻게든지 2500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뭔가 의지 같은 게 주식시장에 있습니다. 자, 상승 요인, 하락 요인을 보면은요. 코스피 가격 메리트, 그 다음에 한국 정부 정책 변화 기대라고 합니다. 이런 거지 같은 새끼들 진짜. 참 저도 증권 바닥에 있었고, 저는 증권 바닥에 있었지만 그쪽 물건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뛰쳐나와서 지금 이러고 삽니다만 진짜 금융인들 보면은요. 쪼잔하고 비겁하고 좀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상승 요인이 뭡니까? 코스피 가격 메리트래요. 근데 이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주식시장에 어떤 악재가 나와서 크게 하락하면 애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급락에 따른 반발 저가 매수세 유입 기대 이렇게 얘기하는 멘트와 똑같습니다. 문제는 한국 정부 정책 변화 기대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죠? 한국 정부 정책 변화 기대. 지금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이 변화될 수 있나요? 대한민국은 지금 정권을 바꿔야 되는데 정책 변화 기대라고 합니다. 이런 더러운 놈들. 하여튼 자, 하락 요인은요. 미국 금리 인하 속도 둔화 우려, 그다음에 트럼프 정부의 대외 정책 리스크라고 했는데 금리 인하 속도 둔화 우려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방송에서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어제 방송을 딱 올린 다음에 제가 구독자가 7,260명 정도에서 계속 유지가 됐었는데 7,250명대로 다운이 됐습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 머릿수가 많은 거를 원치는 않습니다. 그냥 돈다방 들으시는 분들 꾸준히 들어주시고 그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속된 말로 저랑 코드가 좀 맞아서 나 얘랑 좀 계속 가고 싶어.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좀 고정적으로 있으면 좋겠고, 그런 분들이 예를 들면 멤버십 좀 해주시면 더 감사하고, 아니면 나는 미스랑 같이 매매해볼까? 그러면 이벤트 신청해 주시면 되고, 제가 그랬죠? 저는 머릿수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와 코드가 맞는 분들과 오래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순간적으로 내가 어제 미국 금리 인하 속도 둔화 우려에 대해서 굉장히 설명을 잘했는데 왜 구독자가 빠졌지라는 궁금한 생각은 하여튼 들었습니다. 여하튼 자, 하락 요인, 금리 인하 속도 둔화 우려와 트럼프 정부의 대외 정책 리스크라고 합니다.
저는 무엇보다 지금 환율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한민국 윤석열의 버티기, 내란의 힘당에 자기 살기 위해서 대한민국 경제를 말아먹는 게 지금 가장 큰 리스크고요. 그것 때문에 환율이 움직이는 거겠죠? 제가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기다려야 된다고 하지만, 사실 저는 솔직히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대로 가면, 이대로 계속 버티게 하면, 왜 그런 거 있죠? 골든타임. 뭔가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자꾸 미루게 되고, 그러면 나중에 회복하기 위해서 2배, 3배 더 많이 힘들어지는데, 25일 날 윤석열이 검찰이든 어딘데든 나가니 많이 한덕수가 언제 거부권을 행사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지금 굉장히 대한민국 경제를 흉측하게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할게요. 자, 증시를 보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리와 고환율 부담, 그리고 미국 정치 및 정책의 불확실성, 여기다 반도체 업황 불황, 이렇게 지금 주식시장에는 여러 악재가 있다. 사실 이놈의 여러 악재는 지금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 지금 주식시장에 재료가 없습니다, 호재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그때부터 없어지기 시작했었습니다. 자, 환율 같은 경우는 지금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15년 만에 1,450원을 돌파하면서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고 있죠. 그리고 이번에는 금리를 동결했지만 2025년 1월에 금리 결정을 앞두고 있는 일본이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함으로써 엔캐리 트레이드 또 발생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감도 있고요. 여기에다가 트럼프 1월 20일 취임하는데 취임하자마자 관세 부과하겠다. 이미 그건 증시에 반영되고 있고, 그리고 연방정부 셧다운 발생 우려까지 지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내일 방송은 없잖아요. 내일 방송은 없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트럼프의 어떤 머릿속을 한번 내일 시간이 되면 한번 제 생각을 한번 올려드릴게요. 오늘 얘기하긴 지금 뉴욕 증시까지 봐야 돼서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고, 내일 혹시 시간이 되면 트럼프의 뇌를 압수수색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간단하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26일까지 매수를 해야지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자, 27일 배당 낙이 예정되어 있고요. 나 배당 받을 거야 그러면은 26일까지 매수하시고요. 내가 매수했는데 그 다음날 배당락 주가가 떨어졌다. 아이고 망했네 망했어가 아니라 배당락이다 라고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NH투자증권은요, 기관 투자자들의 비중 조정이 반등을 이끌 것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이제 윈도우 드레싱 효과를 기대한다 그런 거겠죠. 12월이 연말이기도 하지만 4분기의 말이기도 하고 2024년 하반기의 마무리이기도 하고 2024년 마지막 월말, 연말 다 포함이 되니까요. 자, 대신증권 같은 경우에는 요즘 정신 못 차리고 보고서 쓰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올라간다고 난리 브로스를 치더니. 자, 연기금의 포트폴리오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배당락을 노린 금융투자 매수를 기대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윈도우들의 신고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즘 최근 연기금이 많이 들어오는데 어차피 연기금 자금은 단타라기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매매를 하다 보니까 27일 배당락이 발생이 돼서 코스피 지수가 만약에 하락하면 연기금 같은 금융투자 자금이 들어와서 그 배당락으로 떨어진 지수를 받쳐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크리스마스 주간이기 때문에 수요일날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열리지 않죠. 최근 여러 이슈 때문에 민감도가 높아졌는데 오히려 이렇게 크리스마스 주간에 민감도까지 높아져서 이게 오히려 주식시장을 더 불안하게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합니다. 자, 뉴욕 증시 대선 효과 실종됐다. 대선 효과 실종된 게 아니라 이미 반영이 된 겁니다. 언제까지?
7월 달까지는 작년 연말부터 시작된 금리 인하 기대감, 그리고 올 연초부터 시작된 AI 성장 기대감으로 상반기까지 금리 인하 기대감과 AI 성장 기대감으로 끌어놓고, 그 이후에 대한민국은 대선이 없다 보니 뉴욕 증시와 분리, 따로 국밥처럼 분리가 된 거고요. 뉴욕 증시는 그때부터 8월달 경기 침체, 9월달 경기 침체, 50bp 금리 인하 하면서 대선 모드로 넘어갔습니다. 대선 효과가 실종된 게 아니라 주식시장이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특징, 이슈를 땡겨 쓴다. 이슈를 땡겨 쓰고 또 어떻게 한다? 금방 질린다. 그래서 지금 증시는요, 그러니까 증시라기보다 전문가들은 지금 주식시장이 뭘 이슈를 갖고 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 했죠. AI 성장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엔비디아가 막 조정을 받으니까 다시 갈 수 있을 거다. 막 그렇게 얘기하다가 뭔가 힘이 빠지는 것 같으니까 AI가 아니라 엔비디아를 위협하는 기업으로 브로드컴 4분기 매출이 어쩌고 해서 브로드컴으로 갈아타려고 하는데 안 될 거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미 AI에 대한 이슈는 증시에서 지금 사그러들고 있어요. 주식시장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을 정확히 읽어야 됩니다. 이슈를 땡겨서 반영하고 오래 끌지 못하고 항상 새로운 이슈를 찾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뉴욕 증시에서 금리 인하 횟수가 4번에서 2번으로 줄어서 뉴욕 증시가 하락했다라고 하는 거는 개소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는 제가 어제 방송에서 얘기해 드렸어요. 9월 달에 50bp 금리 인하 하면서 당연히 경기 침체 이야기 나왔으니까 2025년도에 4번의 금리 인하 하겠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뉴욕 증시 넘어가서 산타랠리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합니다. 한 해 마지막 5거래일과 새해 첫 2거래일 요렇게 얘네들이 막 증시가 올라가면 와 산타랠리다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연말에 여러분 2024년도 1월 달은요 2016년 1월 달과 비슷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 1월 2일 날 뉴욕 증시가 하락했고, 그러자 갑자기 산타랠리를 기대했다고 했던 전문가들 입에다가 공업용 미신을 싹 박아놨습니다. 자, 12월 23일 월요일 발표될 경제지표 12월 소비자 신뢰지수, 11월 시카고 연방은행 전미경제활동지수, 12월 24일 화요일은 11월 내구재 수주, 11월 신규 주택 판매, 11월 건축 허가 건수, 12월 리치먼드 연방은행 제조업지수. 자, 연방은행 제조업지수 리치먼드 이거 뭔지 안 좋게 나올 것 같죠? 자, 내구재 수주 11월 달 내구재 어땠지? 11월 달 증시 좋았습니다. 이거 잘 나올 것 같고요. 자, 소비자 신뢰지수 12월 달에 저는 나쁘지 않게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9월 달과 11월 달 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에. 대신 12월 24일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뉴욕 증시는 1시에 끝나는 조기 폐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12월 25일 수요일 날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포함해서 글로벌 증시, 한국, 미국, 홍콩, 영국, 독일 모두 크리스마스 연휴로 휴장이고요. 12월 26일 목요일. 자, 목요일은 뭐가 발표된다?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됩니다. 자, 12월 27일 금요일 11월 도매 재고가 발표가 되면서 한 주가 마감이 되고, 대한민국은 12월 27일 12월 결산법인 배당일입니다. 그리고 올해 주식시장의 끝은 12월 30일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식시장 거래일입니다. 저는 물론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한 해를 이렇게 정리하면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조금 빨리 일모드로 전환이 되면 좀 좋았을 텐데 제가 그 전환이 조금 느립니다. 평소에 똑같은 루틴으로 이렇게 계속 집중을 하다 보니까 행운이를 잃고 확 무너져 버린 그 일모드가 쉽게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를 보내면서 살짝 아쉬웠던 건
진작 좀 빨리 일 모드, 집중 모드로 좀 전환을 했었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좀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반성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정신줄 잘 잡고, 시황 잘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뭐 예를 들면 대신증권처럼 올라간다라고 뭐 2,600이 되니 뭐 2,800이 되니 아니면 올해 7월 달에 뭐 삼성전자가 뭐 12만 원이 되니 코스피가 3,150이 되니 이런 개소리를 나불거림으로써 여러분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았던 점은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쉬운 부분도 많고 뭐 만족스러운 부분도 있죠. 아쉬운 부분이라고 하면 올해 그 기대감 때문에 상승한 주식시장이 한 5월달 정도 선에서 끝날 줄 알았는데 예상보다 한 2달 정도 더 좀 이렇게 딜레이 되면서 미쓰리가 하방을 열어놓는다 그랬는데 2024년 7월달 주식시장 2896포인트까지 올라갔어. 너무 불안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댓글도 제가 봤기 때문에 그분들 마음고생 많으셨겠다. 뭐 좀 아쉽지만 좀 그런 것까지 조금 더 정확성을 올렸었어야 되는 약간 아쉬움도 있습니다. 뭐 인간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너그럽게 양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에겐 또 그러니까 힘들었던 올 한 해를 보내지만 또 우리에게는 또 2025년이라는 또 새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틈틈이라고 하는 건 이제 방송을 올릴 수 있는 날에는요. 뭐 내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든가 아니면 중요한 포인트 같은 것들 여러분들에게 꼭 2025년에 짚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정리해서 방송으로 좀 올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여러모로 되게 힘드시죠? 저는 솔직한 심정으론 그냥 주식만 하면 이렇게까지 힘들진 않을 텐데 이제 새날 출연하고 이제 이슈를 따라가야 되고 계속 체크를 해야 되니까 그게 사실 전 너무 지금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직업으로 하고 계신 분들조차 너무 많이 이슈가 쏟아지고 너무 많이 뭐 특보, 속보 막 쏟아지고 이러니까 정신없다라고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주식만 보던 애가 계속 뭐 시사 체크해야 되고 뉴스 체크해야 되고 확인해야 되고 이러니까 사실 좀 피로감이 좀 굉장한데 이 또한 지나갈 거고요. 아침이 오기 전에 새벽이 가장 어둡다고 하죠. 저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힘을 좀 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힘내시고요. 올 한 해 마무리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12월 31일 날 마무리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한 일주일 정도 여유 갖고 천천히 한 해를 정리하는 그런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매매 올해 한 해 하시면서 내가 올해 매매하면서 뭘 잘못했지, 뭘 놓쳤지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2025년도 준비하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시간도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것저것 좀 준비해서 이거는 꼭 전해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은 제가 바로바로 업로드해드리는 그런 집중 모드 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안하고 따뜻한 일요일 저녁 보내시고요. 모두 화이팅해 보아요. 고맙습니다.